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0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수아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팟캐스트를 구독하지 않고 듣고 계시다면 하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08회에서 극적인 가정 딜. 집안일 네. 집안일 가사분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니야, 이거는 가사 분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분담은 또 아니지. 그냥 이제 어쨌든 집안일에 대해서 네. 또 극적인 타협을 이뤘기 때문에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이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108, 109회 연달아 녹음을 하고 있는데 108회 녹음할 때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뭐 기분이 밍밍합니다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극적 타협을 지금 근데 이 막둥이 여러분들이 듣는 데서 이제 이러면 이제 막 물을 수가 없잖아. 막 이게 그냥 단순히 녹음이 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렇죠.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남아 이러니 중천금인디 이렇게 뭔가 제가 잘못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윈윈 딜이었다. 근데 이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지. 왜요? 여튼 그래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사연들은 네. 제가 오랜만에 TIFU, Today I Fucked Up 사연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지읒됐습니다. 네. 이 사연들이죠. 네, 근데 오늘은 고추 사연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저희 지막스 초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숭아가 맨날 신나가지고 그 TIFU 사연이라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 많이 가져왔었던 여러 적이 번, 있습니다. 고추 사연을 많이 가져왔었죠. 여러 개 있었죠. 네. 자, 오늘 사연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오늘 홈디포에서 실수로 청혼해버렸습니다. 예. 홈디포라고 하면은 거대 철물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여자친구와 함께 새 샤워기를 고르러 홈디포에 갔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면서 지루한 교회의 주택가 부부처럼 상황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랑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 언젠가는 이 백스플래시 타일도 같이 붙이고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상황극이니까 말투를 이렇게 해봤어요. 백스플래시 타일은 이제 싱크대 뒤에 있는 타일이죠. 네. 여자친구는 웃으면서 와 방금 말한 거 거의 프로포즈 같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스러운 바보처럼 배관용품 코너에 가서 무릎을 꿇고 와셔를 하나 꺼내서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와셔는 그 나사 끼울 때 그 끼우는 목걸이 같은 그런 널쩍한 그거죠. 네네. 저희는 웃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응 이라고 대답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진지하게 눈가는 촉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응 세상에 응 예스 오 마이 갓 예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패닉했습니다. 전 진짜 청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양가 가족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직 여자친구에게 그게 진짜 프로포즈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구나. 저 지금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가 아래 사연까지 왔어요? 아니 아래 사연의 제목이 이 사연의 마지막 말인 줄 알고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사연을 읽을 때 한번 그렇게 이어보고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로포즈를 그냥 따로 준비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농담처럼 여기서 해버렸다가 아니라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어떡해. 근데 또 모르지 않은 걸 보면 결혼할 만하진 않았을까요? 근데 모르겠다. 아니야. 아닐 수 있지. 아니 눈가가 촉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Yes, oh my God, yes 했는데 그쵸. 거기다 대고 사실 이러면은 그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말하면은 거의 헤어지는 급일 것 같은데 이 여자한테는 거의 그 충격이. 충격이. 어떡해. 근데 진심이었으면은 만약에 공구점에서 제가 와셔를 꺼내가지고 제이님에게 청혼을 했다. 그럼 이게 감동받을 포인트인가요? 아니요. 왜냐면은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감동받았다는 게 또 좀 이상한 게 진짜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은 이렇게 청혼을 대충 하나? 혹은 준비를 못했으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나? 이러고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분은 뭐 결혼을 되게 기다렸던 걸까요? 그럴 수 있고 그냥 막 이 여자는 빨리 이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왜냐면 뭐 얼마나 사귀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사실 전혀 모르니까. 근데 뭐 여자는 되게 결혼을 기다리고 또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심 기다리고 있었다면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은 사람마다 진짜 너무 맞아, 달라서 맞아. 진짜 이런 장난스러운 우리 둘만의 그런 거를 정말 원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감동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프로포즈는 막 진짜 명동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호텔에서 그냥 비싼 반지 하나 끼워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냥 우리 둘만 있을 때 집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장미 꽃길 같은 것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너무 다르니까요. 왜 웃어요? 아니 그냥 이 와셔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와셔를 끼워줬을까요 손에? 끼워주면서 했겠죠 상황극이. 아니지 근데 무릎을 꿇었댔잖아요. 와셔를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야 나랑 결혼해줄래? 근데 왜 이런 장난을 했을까? 아니, 너무 그러게. 너무 잘못되기 쉬운 장난이잖아요. 상황극의 일부였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너무 몰입했네 이 사람이 상황극에. 너무 몰입했어. 이거 어떡하냐? 결혼해야지 어떡해. 야! 아니 근데 결혼할 만하니까 이 진행을 하겠죠. 단톡방까지 생긴 거 보면. 이게 그렇겠죠. 약혼을 하고 진짜 그냥 우리 언젠가 하자 급의 약혼이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청혼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 좀 더 진지해지기 전까지는 혹은 좀 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뭐 양가 부모님께 좀 비밀로 하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살짝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양가 부모님도 알게 되고 단톡방도 생긴 거 보면은 남자도 뭐 아주 싫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싫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자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바로 Mom, Dad, I'm engaged 막 이러면서 일단 그렇게 한마디 해버렸으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남자가 뭘 설명하기도 전에 냅다 해버렸어 봐. 그렇게 된 걸 집에 수도 돌아오는 있죠. 길에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막 남자 운전하고 있는데 막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이님한테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제이님이 감동받았어. 15년 후에 제가 제이님에게 사실 그때 이랬다 라고 말하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웃길 것 같아요? 15년 지난 후면은 좀 웃길 것 같아요. 1년 후면 화날 것 같아. 그럼 언제쯤부터 화가 안 날까? 아니야. 근데 다시 말할게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이 와셔 사건 이후에 나한테 찡게이로 제대로 된 반지를 주면서 제대로 된 반지는 준비했겠죠. 설마 결혼식에 와셔를 끼워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반지를 사긴 샀겠지. 그렇네. 그러면 뭐 근데 잘 모르겠다. 저는 시간보다 제가 물어봐 놓고 시간보다 이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고 잘 지내고 뭐 애도 있고 한데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양심 고백을 해. 사실 그때 그 와셔는 그냥 장난삼아 한 거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라고 말한다. 근데 지금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충격일까? 아니면 웃길까? 아니면 근데 저는 다시 고잉백해서 시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왠지? 그럼 기분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계속 좋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아까 1년은 화가 난다 그랬으니까 5년 후 지금 저희 같은 결혼한 지 딱 5년 됐다. 지금 약간 반반일 것 같아. 지금 반반일 것 같아. 내가 결혼식에 관련된 뭔가 아주 극악무도한 비밀은 아니지만 바로 들었으면 화날 것 같은 비밀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반반일 것 같아. 뭐가 있나 보네? 아니 없죠. 10년 후에 얘기해요? 5년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냥 랜덤하게 결혼식과 관련된 썸띵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청혼이니까 그쵸. 좀 임팩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나한테 나랑 결혼할 마음이 그때는 없었던 거네? 이거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지금 행복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너는 사실 그냥 어쩌다 보니 나랑 결혼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을까? 좋지는 않겠죠. 근데 모르겠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엄청 웃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한 15년쯤 되면은 으이그 하면서 으이그 그래서 양반아. 15년을 살아보니 어떠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왠지. 저의 비밀은 5년 후에 10년 후에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년 후에는 의의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요. 그때 가서 의구가 될지 아니면 도장 가져와 이렇게 도장 가져와 뭔데 이렇게 될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어. 나라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자는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만약에 준비가 안 됐어.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취소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하다못해 딜레이라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복수아님이 약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청혼을 했지만 난 너를 진짜 사랑하지만 당장 결혼할 마음은 사실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여러모로. 그래서 막 바로 내가 지금 이제 결혼하자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면 이렇게 막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그쵸. 단체 채팅방이 생긴다? 이거는 바로 결혼이다. 그쵸. 이거는 굉장히 지금 스피디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남자가 진짜로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될 것 같아. 남생. 저는 미국 사람들 신기한 게 이렇게 약혼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하와이 맷 점 아더라는 시트콤의 마지막에 시트콤의 시간대가 끝나고 미래의 이 등장인물들 어떻게 지냈는지 막 나오는 거 후일담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 맷 점 아더에 대한 얘기니까 이 마더랑 에피소드 그 시즌 다 끝날 때 이제 만나고 이 엄마랑 결혼해서 사는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엄마랑 이제 처음에 청혼을 하고 9년 후에 결혼했다고 나와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왜 바로 결혼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건가 미국인들은.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런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표를 해야 그렇죠. 같이 살 수가 있고 좀 그런 사회적인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사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리고 둘째로 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결혼식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되게 중요해요. 웨딩 세레모니가. 그 중요하다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웨딩 세레모니가 사람마다 다 많이 있고, 사실 한국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뭐 자기만의 로망이 있겠지만 그래봤자 다 어느 비슷하죠. 어느 웨딩홀 이런 느낌이고, 모두의 로망이 비슷하죠. 그렇죠. 대체로 그렇고 그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스드메에서 어느 거를 더 하고 싶으냐가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훨씬 더 다채롭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뭐 예쁜 레스토랑이나 뭐 예쁜 갤러리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와이너리를 빌려가지고 야외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장소나 이런 분위기, 뭐 하객 수라든지 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케이터링, 꽃 장식, 뭐 그런 기타 등등 결혼식에 대해서 내가 그 정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고 돈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어쩌면 한국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미국은 이제 축의금 문화가 좀 다르니까 우리처럼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선물을 사주지. 네, 선물을 사주는 시기니까 이 결혼식 하는 돈이, 우리는 이제 결혼식 하면
축의금으로 이제 약간 메울 수 있는 계산, 사실 축의금으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메울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선 결혼식 하면 내가 진짜 큰 돈을 써야 된단 말이야. 내 돈으로. 그래서 같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식을 올릴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식을 올리는 데는 뭐 돈도 많이 들고 준비해야 될 게 훨씬 많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세레모니를 하자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9년 일단 약혼 상태로 지내보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왜 하겠노.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사연도 남자 사연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연 제목은요. 망했습니다. TIFU. 그리고 실수를 되돌리기엔 14년이나 늦었습니다. 어이쿠. 우리 모두 대부분은 배우자나 애인에게 붙여놓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시리를 가지고 놀다가 아이폰 시리를 가지고 놀다가 저는 아내의 이름을 제 휴대폰 연락처에 티츠 맥기라고 바꿨습니다. 티츠는 이제 찌찌죠. 네. 한국말로 적당히 번역하면은. 네. 근데 진짜 그럼 찌찌 맥기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야. 그리고 다시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아하. 물론 휴대폰에서 누군가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연락처 정보와 연동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 이메일 주소에는 실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수신자라고 표시되는 이름은 항상 티츠맥기였습니다. 저는 이걸 14년 동안 저만 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를 참조해놓고 보낸 모든 이메일에서 수신자들은 다 티츠맥기를 본 것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모든 빌어먹을 이메일에서요. 아이고야. Every fucking email. 이런 대문자로. 우리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포함해서요. 아이고야. 이 사실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저에게 알려준 척기 치즈 이벤트 기획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이 와이프도 자기가 티츠맥기라고 저장돼 있는 거를 알았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와이프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겠죠. 나만 본다고? 나한테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와우. 모든 사람들은 이 아내의 이름이 티츠라고 알지는 않았겠죠. 그건 아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아내를 보면 가슴을 한번 봤겠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나. 그렇지. 얼마나 대단하게 별명을 와이프 애칭을 이렇게 찌찌맥기라고 붙였을까 하면서 한 번쯤 근데 물론 사람의 몸에 가슴이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게 마련이지만 한 번 더 눈여겨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연 번역하면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게 어쩌다가 이런 별명이 그러니까 대단히 크거나 모양이 대단히 아름답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단히 짝짝이거나 죄송합니다. 그건 좀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짝짝이었어. 그러니까 좀 못생긴 안 좋은 쪽으로 찌찌가 특별해가지고 찌찌맥기라고 붙였다면 내가 와이프라면 바꾸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좋아도 바꾸라고 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더라도 내 컴플렉스를 건드렸으면 바꾸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아주 일리가 있네. 그럼 이 아내분은 자신감이 있는 분이시네. 자신감 찌찌. 자신찌. 더 줄이면 안 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뭐가요? 더 줄일 생각이 없었는데. 예. 네. 자, 빨리 넘어갈까요? 이걸로 뭘 더 얘기를 해. 넘어가.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오늘 목이 좀 잠기네요. 따뜻한 물도 먹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사연은 남잔지 여잔지 안 나왔는데 제이님이 읽어주시죠. 네, 어머니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타투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제가 제 몸에 타투를 한 거죠. 내 몸에 타투를 하는 바람에 망했대요. 왜 그랬을까? 자,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웠고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여러 개의 문신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특히 추억이 많습니다. 하와이안 치마와 코코넛 브라를 입은 핀업 스타일 여성의 타투였고
종아리에 있었습니다. 그 타투는 꽤 조잡했지만 저는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거의 다 바래버렸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 타투를 마커로 색칠하게 해주곤 했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희를 조용히 놀게 하려고요. 엄마는 항상 그 타투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2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시내를 걷다가 타투샵을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타투를 새기고 그 샵을 나왔습니다. 허허. 바로 코코넛 브라를 입은 여성 타투요. 타투이스트가 정말 잘 재현해줬고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고모도 집에 계셨는데 타투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고모가 말했습니다. 와, 이제 너 평생 네 엄마를 몸에 새기고 다니는 거네. 그것도 야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멋진 선택이다. Great choice.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엄마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 타투를 새겼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느 파티에서 이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그걸 타투로 새긴 거였던 겁니다. 정말 빌어먹게 대단하네요. 엄마는 평소에 금발이라 저는 그게 엄마일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한동안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타투를 정말 싫어했고 그 일로 거의 헤어질 뻔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이 타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말라고 약속까지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거죠. 물어본 적도 없고요. 그치, 뭐 상상이나 했겠어. 저는 단순히 아버지가 여행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새긴 타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갈비뼈 옆에는 코코넛 브라를 입은 제 엄마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엄마는 괜찮다면서 지금은 그냥 웃긴 일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진지하게 제거를 고려 중입니다. 다행히 갈비뼈 쪽이라 옷으로는 가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엄마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요? 좋은데요? 그쵸, 저는 다 보고 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좀 안 좋을 것도 뭔가. 뭐 물론 얼마나 야한지 따라 다르지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있는 오래된 앨범 같은 거 뒤져보면은 부모님 젊으셨을 때 사진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되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셨을 때 제가 이미 뭐 거의 초등학생일 그쵸. 갈 때가 됐으니까 초등학교도 갔겠구나. 간지도 한참 됐겠구나. 그쵸.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진짜 부모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 이건 좀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특히 내가 모르는 부모님. 내가 모르는 부모님 난 모습? 모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부모님은 저에겐 늘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리고 그런 개념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젊었을 우리 나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습과 저 어머니는 저한테 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되시기 전에 사진을 보면은 그렇죠. 소녀잖아요. 그렇죠. 너무 뭔가 그 괴리감이 더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형이랑 제이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복수아님은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어머님도 많이 닮았고 네. 저는 똑같이 생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다. 닮았는데. 저는 한 6대4 정도로 닮았고 7대3? 7대3? 형은 진짜 9.5대 0.5 정도로 닮았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이제 앨범을 봤는데 진짜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을 봤는데 그 당시 형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너무 똑같은 거야. 이거 진짜 형이라고 해도 믿겠어. 형의 그냥 흑백 사진이야. 그걸 보고 진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복수아님 가족은 지금은 생긴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이랑 아버지랑 형님을 봤을 때 아버님이랑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보다 아버님을 훨씬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아버님이랑 판박이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얼굴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연세를 더 드시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 뭐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반대인 게 저랑 저희 오빠는 나이가 들수록 닮아져요. 맞아요. 그 형님과 아빠. 장인어른은 진짜
너무 똑같아요. 너무 미니미.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 그리고 저랑 엄마가 또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근데 뭐 복숭아님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아기 고양이들 보러 저희 집에 친구들이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실에 제가 웨딩 앨범을 꺼내놔가지고 고양이들이 똥칠을 하는 바람에 웨딩 앨범을 거실로 이제 피신을 시켜놨는데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친구들이 봤어요. 근데 이제 웨딩 앨범에 당연히 이제 엄마가 예쁘게 화장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한복을 입고. 그걸 보더니 특히 저랑 엄마랑 웃는 모습이 진짜 닮았거든요. 진짜 똑같죠. 그러니까 친구가 보더니 막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아유 언니는 뭐 그냥 알겠대. 그냥 이렇게 되겠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겠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니?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러면서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닮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클수록 엄마랑 똑같아지고 오빠는 클수록 오빠는 근데 또 어릴 때부터 약간 아빠 미님이었어. 형님은 진짜 아버님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닮았어요. 진짜 신기해요. 맞아. 어렸을 때 이제 형이 아버지랑 얼마나 닮았냐면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네. 복도식 아파트고 이제 형이 복도 쪽을 보는 책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 책상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게 조그만 창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형이 책상에 앉아서 뭔가 하다가 일어서서 딱 일어섰는데 아빠 왔다 이러고 현관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는 아직 안 왔고 본인의 유리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자기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고 나가서 문을 막 열어보더라고요. 아빠 언제요? 이거 형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뭐 그쯤이에요. 아버님 젊으셨을 때가 진짜 그럼 두 분이 닮았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근데 형도 지금 신기하다. 나이 먹으면서 40 다 돼 가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 진짜 아버지 젊으셨을 때는 형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었죠. 그리고 저도 나이 들면서 저 어머니 닮았다는 얘기를 성인 되기 전에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형이랑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네. 형이 그 학원을 먼저 다니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그 학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저랑 같은 학원 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쵸? 학원 버스를 탔는데 각자 친구가 다르니까 버스에서는 따로 앉죠. 저는 앞에 앉고 형은 뒤에 앉았던 거예요. 근데 형 친구가 학원 버스를 타고 들어가다가 야, 앞에 너랑 똑같이 생긴 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는 참 그런 게 있을 것 그런가 같아요. 봐. 형제도 그렇고 자매도 그렇고 좀 신기해요. 저는 저희 아빠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오빠가 이제 40 뭐 그 즈음인데 아빠의 막 청년일 때 사진 진짜 지금 오빠보다도 더 어렸을 때의 아빠의 옛날 사진을 보면 진짜 그 막 80년대 그 패션 있잖아요. 그렇죠. 안경 이만한 안경 아버님 안경 쓰시? 아빠 안경 안 썼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안경을 썼었고 근데 아빠 이제 막 그 장발 막 그런 아버님 장발이시. 그때는 그쵸, 그때 다 남자들 모두가 다 장발이었으니까. 장발이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지금 오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오빠랑 아빠랑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아빠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흰머리도 많고 얼굴에 주름도 막 많고 그때 저희 아빠가 염색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80, 90 먹은 할아버지들도 다 염색을 까맣게 하니까 피부 관리만 잘하면은 사실 나이를 가늠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는 피부 관리도 안 해. 염색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좀 오빠랑 봤을 때 막 아주 막 너무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오히려 이제 좀 옅어지는데 그 아빠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지금 오빠랑 똑같은 거야. 너무 신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소름. 근데 오빠 본인도 소름. 그리고 저랑 엄마를 보면 또 소름. 뭐 그렇죠. 근데 아까 복수아님이 이제 우리 부모님의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한국 갔을 때 전라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이제 되게 옛날식으로 꾸며놓은 뭐 세트장 같은 그런 이제 곳이 있었어요. 관광지였어. 근데 거기가
꽤 넓은 곳이었는데 뭐 전주 난장이었나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막 그 옛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다 재현을 해놓은 거야. 뭐 학교 교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우체국도 있고 가정집 작은 모습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약간 방방방방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딱 진짜 엄마 어렸을 시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데를 막 다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야 참 신기하네 진짜 내 어릴 때 다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보다가 계속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추억에 젖어 있듯이 그러면서 맨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서 이제 고고장이 있는 거야. 무슨 장? 고고장. 아주 거기는 안에도 이제 옛날 고고장처럼 재현을 해놓고 안에 노래가 막 뽀짝뽀짝뽀짝뽀짝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여기 뭐야 이러면서 재밌다 이러면서 제가 막 진짜 이렇게 막 쿵짝쿵짝 이렇게 막 관광버스 춤처럼 이렇게 막 춤을 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이렇게 되게 막 아련한 눈빛으로 아이고 그래 내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엄청 놀러 다녔다 막 이러는 진짜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엄마 뭐해? 엄마도 춤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춤춰야지 하니까 엄마가 진짜 너무 신나게 진짜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야. 괜히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딱 그 옛날식 교복을 입은 엄마가 갑자기 딱 그려지는 거예요. 뭔가 그 진짜 신나게 춤을 추는 걸 보니까. 여튼 그 순간 진짜 딱 뭔가 어땠을까 하던 상상만 했던 엄마 모습이 진짜 이렇게 그 옛날에 엄마 사진처럼 팍 하고 딱 그렇게 찍힌 거예요. 제 머리에. 그 되게 신기하고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랬겠다. 그 영상은 이제 하트 제 핸드폰에 이제 하트 눌러놓고 가끔 보지. 엄마 보여주면 엄마 기겁할 걸 막 빨리 지워라. 진짜 이런 건 내 세상에 다 두면 안 된다. 이러면서 지우라고 할 거야. 근데 진짜 막 되게 좋았던 그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냥 그 순간 진짜 이렇게 플래시 터지듯이 엄마 이랬겠다. 진짜 이런 모습이었겠다 하는 그게 진짜 약간 옛날 영화 보는 느낌으로 착 이렇게 지나갔어요. 너 끝나고 보여줘요. 궁금하다. 안 돼. 아 왜? 엄마한테 혼나. 여튼 그렇답니다. 저는 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나중에 먼 미래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습으로 꼭 기억하고 싶다 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저 유학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미국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뭐 유학 나오고 했으니까 학교도 과고 나오고 거기 학생들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아들 자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뭐 그런 성격이셔가지고 그러셨는데 뭐 그게 섭섭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와이너리를 갔단 말이에요. 네. 와이너리 이제 와인 따라주는 아줌마가 엄마 아들이 있으니까 보기 좋은 거야. 그래서 와인을 많이 주셨어요. 원래는 진짜 딱 한 모금씩만 이제 테이스팅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는데 이 아줌마가 이 와이너리의 사장인 거죠 말하자면 본인 재량으로 막 그냥 더 먹으라고 계속 준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좀 취하셨어요. 좀 취하시니까 어머니가 영어를 잘 하시지만 이제 그래도 원어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부족한 영어로 이제 막 술도 취했다 이렇게 하니까 영어 더 안 되는 영어로 막 떠뜸떠뜸 하시면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들 자랑하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진짜 먼 미래에 어머니랑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모르지만 먼 미래의 엄마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보면 참 좋겠다. 복숭아도 온다. 어떡해. 그때 와인 잔뜩 취하시고 얼굴 벌개지셔가지고 떠뜸떠뜸 영어로 아들 자랑하는 그 모습이 참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눈물 파티네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그 비슷한 경험이 저는 잠깐 코 좀 풀게요. 비슷한 경험이 저희가 재작년인가 그 전인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저랑 복숭아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관악산 등산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막 너무 좋았어요.
그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때 등산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등산 후에 나중에 그냥 따로 얘기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막 엄마가 아빠가 그랬던 것 같아. 막 사람들이 우리 진짜 많이 쳐다본다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빠 그랬어. 그때 등산할 때 얘기했구나.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뭐 딸이랑 사위 혹은 아들이랑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조합으로 자식 내외랑 같이 이렇게 등산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 우리 진짜 부러워할 걸 이러면서 아빠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하시던 아버님의 표정이 되게 약간 그 아무렇지 않은 척 뿌듯한 그런 표정. 그러니까 내심 대단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표정. 그 맞아요, 내심이 중요해. 겉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빠는 막 뭐 좋아도 좋은 티도 안 내고 경상도 남자셔가지고 막 경상도의 맏아들의 장남에 하니까 막 가부장적의 그런 거 끝판왕이고 막 뭐 이제 나쁘게 계속 말하자면 센 척의 끝판왕이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진짜로 아빠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뭐 나도 잘 안 할걸?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뭐 안 하고 자랐으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이렇게 막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은 또 아니다? 맞아요. 유머 넘치시고 엄청 위트 있으시고. 재밌잖아요. 나름 막 그 개그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근데 다만 진짜 애정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그 영역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아버님의 그런 애정 표현이었구나. 근데 그게 진짜 아빠가 한 진짜 그 뭐랄까 나를 향한 다이렉트 애정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빠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나와 진짜 딸이랑 사위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를 내가 딱 느낄 수 있는 멘트였어. 그리고 아빠도 이 순간을 너무 지금 즐기고 오래 기억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그 관악산에서 봤던 대단한 똥도 기억이 나고. 이 눈물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날 관악산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 하산하는 길에 정말 그냥 그 등산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등산로 한가운데 거의 막 팔뚝만한 변이 있어요. 구렁이만한 팔뚝만한 똥이 저희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맞아. 나 그런 건 처음 봤네. 그날 여러모로 아주 인상 깊은 하루였네요. 맞아요.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똥을 보고 참 의문스러웠어. 이게 이렇게 길바닥에 쌀 정도로 급했으면은 보통 그런 급한 똥은 그렇게 단단하고 멋있는 똥이 아닌데. 다소 무르고 질펀한 똥일. 그렇죠. 보통 급하게 나오는 똥은 그런 똥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단단하고 건강한 똥은 계획된 똥인데 보통은 그런 게 여기가 나뒹굴고 울고 있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쵸. 저는 그 똥의 질감보다도 이게 갑자기 눈물의 가족 이야기에서 똥 얘기로 이렇게 순식간에 전환이 되다니 어떠냐 나의 화제 전환. 근데 저는 그 똥의 질감보다도 그 똥의 위치가 위치도 대단히 계획적이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게 진짜 등산로 한가운데 맞아. 이게 내가 뭐 무른 똥이든 된 똥이든 급했든 안 급했든 인간이라면 볼일을 보고 싶다면 그렇죠.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풀숲에 들어가. 왜냐면 우리 산속이었잖아요. 관악산이었다니까. 맞아. 좀 가면은 바위 같은 게 있었다고요? 바위도 있고 하다못해 그냥 풀 위에 나무 위에 쌓아놓을 수 있었는데 등산로에는 그냥 흙길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흙길 한가운데 정말 보란 듯이 나를 봐라 이런 느낌. 그랬잖아. 진짜 누군가 영역 표시하고 갔네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 진짜 4명 다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감탄하고 지나갔던 미스테리한 똥이 있었죠. 정말. 저 젊었을 때랑 이제 얼굴 달라지는 거 보면은 저는 제 친구들 봐도 신기해요. 맞아. 저 제 친구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얼굴 그대로인데 얘가 이제 36이 됐어.
저랑은 전혀 다른 아, 그래요? 케이스. 저는 진짜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 친구의 고등학교일 때 고등학생 다울 때 얼굴도 알고 있고 지금 30대 중반에 얼굴도 알고 있는데 둘이 똑같은 얼굴 같아요. 그리라 그러면 똑같이 그릴 것 같아. 근데 이 모습은 15살 같고 이 모습은 36살 같은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특히 이제 미국에 나온 후로는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한 번 만날 때마다 얘네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 말인즉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를 느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자들은 진짜 폭삭 늙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노화의 정도가 그냥 진짜 이렇게 한번 그 출산과 육아, 특히 일단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진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확 떨어져. 그리고 뭐 제 친구들이 막 연예인처럼 관리받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하는 수준의 관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비가역적인 거야. 한번 그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거나 둘 낳은 친구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을 특히 오랜만에 봐. 그러면은 나는 얘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혹은 하다못해 대학생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진짜 주름 하나 없이 탱탱했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흰머리도 하나도 없었지. 근데 지금은 보면 막 염색한 것 사이로 막 뭐 뿌리에서부터 흰머리도 제법 많이 보여 막. 그리고 얘가 그냥 어딘가 모르게 약간 자글자글해진 느낌이 있어 막. 맞아.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 이렇게 그래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내가 20살이 아닌데 난 여전히 철없이 20살처럼 사는구나. 난 그게 좋지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문득 그렇게 이제 반사적으로 거울 보듯이 제 나이를 또 실감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뭐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야 돼?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팟빵에 시드버거 세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00회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열고 스테이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확실히 미국 감성이 느껴지는군요.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이 은근 이름이 겹치는 도시들이 많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메이저리그를 즐겨보는데 어느 경기에서 서부 쪽에 있는 LA나 텍사스 팀들이 시애틀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꺼무이키와 챗지를 찾아보니 시애틀이 워싱턴주라길래 왜 시애틀이 워싱턴에 있어요? 미국 안 가봤다고 이런 걸로 장난치시나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여러 개 있더군요. 라고 하셨는데 시애틀은 워싱턴 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요. 워싱턴 주는 미국의 그러니까 본토에 네. 알래스카랑 하와이 빼고 본토의 가장 서북쪽에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 댓글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 왜 심슨 가족이 있는 도시 이름이 스프링필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프링필드가 미국에 몇 군데나 있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36군데나 있대요. 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가 이타카 살 때 늘 이타카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표지판이 5번으로 가려면은 뭐 이쪽으로 5마일만 가면 5번이라는 동네다 라 그랬는데 그 5번이 애틀란타 근처에 한국인 많이 사는 동네가 5번이래요. 네. 그래서 애틀란타 사는 친구가 맨날 5번이 어쩌고 5번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름 겹치는 데가 많구나. 그 AUBURN? 아무튼 그래서 미국엔 진짜 겹치는 지명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뭐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이름을 쓰는 게 많을 거예요. 사람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어느 동네 이름을 따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척자들이 와가지고 그쵸. 원래 뉴욕이 영국의 요크 그렇죠. 지방의 새로운 요크다 이래가지고 뉴욕이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 동네가 비엔나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기 때 그 복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아기 때 이제 아빠 일 때문에 워싱턴에 살았잖아요. 워싱턴에서 워싱턴 DC에 살았잖아요. 정확히는 버지니아지만. 근데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이제 돌아갔고 뭐 어릴 때 진짜 이제 미취학 아동이거나 혹은 초딩일 때 뭐 나 미국에서 살다 왔어.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어디 살았어? 이러면 워싱턴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은 워싱턴 주 아니면 워싱턴 DC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 말로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저부터도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막 영어 학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 워싱턴 살다 왔어요 하니까 그냥 워싱턴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워싱턴 DC는 보통 DC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그냥 붙여서 DC라고 하던가. 네, 그냥 DC라고 어. 하거나 근데 보통은 DC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저 워싱턴 살다 왔어요 하니까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뭐 서부에 계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예? 하면서 그 워싱턴 살다 왔다가 했다는데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특이하네. 보통 워싱턴이라 그러면 그래도 DC를 먼저 생각할 텐데. 그분이 근데 뭐 또 아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상하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시애틀 살았니? 했으면은 네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뭘 모르니까 어렵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의 지명들이 되게 비슷한 게 유럽 이름 딴 것도 있겠지만 나라가 금방 생겼잖아요. 그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빨리빨리 붙이게? 아니,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같잖아요. 스프링필드라는 게 봄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붙일 만한 이름들이 막 몇 개 돌려서 써도 겹치는 이름이 많을 텐데 아니면 유럽 지명을 여러 번 따올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역사가 좀 있는 데면은 역사에 있었던 무슨 사건에 있어서 지명이 붙을 수도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뭐 그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05회에 삼촌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거시기를 보냈길래 내가 거시기를 해봤는데 이거 뭔 거시기를 하란 건지 하란 것인지 뭔 거시기를 하란 거시기인지 당최 알 거시기가 있어야지 제가 과거에 실제 받았던 전화 내용입니다. 당시 대충 해석이 되긴 했지만 참 힘들었다는 유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 충청도 분들 아마 전라도다. 전라도 분들이 전라도 사투리일걸요. 맞아. 전라도. 충청도 죄송합니다. 전라도. 이 서울 사람들에겐 다 그거 같아 보이겠지만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일단 흉내를 잘 못 내는 분이 이상한 흉내를 낸단 게. 순간 헷갈렸어. 어쨌든 네, 거시기 해불어가 전라도죠. 그 황산벌에 재밌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영화 황산벌 안 보신 분들 꼭 보시죠. 너무 재밌습니다. 105회 저희가 이제 음원 렌더링 문제 때문에 유튜브에 또 공지를 올렸었는데 거기에도 경훈김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어쩐지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듣다가 갑자기 끊겨서 이상하다고 여러 명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이것도 105회야. 105회에 진이인님께서 저희가 이름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한자어라서. 네. 크크크크크 두 분이 댓글 읽기 섹션에서 옛날에 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인해 많이 싸웠다는 부분을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공감도 가는 반면에 복숭아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을까요? 라는 문법의 뜻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뭐뭐 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 제안에 본인도 할 생각이 있다는 사실. 네, 여기 을까요는 정확히 할까요? 문법적으로 하면은 이제 리을까요일 거예요. 물결 리을까요? 그렇죠. 할까요? 네. 뭐 할까요? 먹을까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문법 낯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도 한동안 특정 단어 하나에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헬스장 같은데 그 단어가 뭐냐면 삼가다입니다. 네. 너무 한자어 같아서 그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착각하고 곳곳에 삼가해 주세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경고문이 보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헬스장 거울에 그 문구 위에 펜으로 직접 수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왜 그러는지. 이해합니다. 그 마음. 네. 근데 저 지금 알았어요. 삼가하다 안 된다는 거. 진짜요? 넌 오늘 알았습니다. 와우. 이거는 수능 국어를 공부했다면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거든요. 맞춤법 그래요? 문제거든요. 적어도 수능 국어용 문법 그 섹션에서 배웁니다.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이고 그래서 삼가주세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구나. 네.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아나운서 같지 않아요? 다음 댓글 읽어. 방금 발음도 되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성우로 데뷔하시죠. 가자! 유퀴즈부터. 할 게 많네. 할 게 너무 많아. 어떡하지? 저 옛날에 진짜 어릴 때 아나운서도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댓글을 삭제하셨는데 한 청취자분께서 그래 맞아. 한 청취자분께서 저희가 이제 삭제하셨으니까 닉네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네. 제이님에게 제이님의 목소리나 캐릭터가 진짜 라디오에 가면 잘 좋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짧은 기획이라 이런 걸 해서 라디오 방송국에 뭐 응모를 해봐라 네. 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이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정말 기분 좋아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좀 알아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컴퓨터 모니터에 라디오 알아보기라고 적혀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아 맞아. 적어놨다가 어.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검색을 쭉 해보고 그까지 하고 제가 그 시점에서 뭔가 또 급하게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컴퓨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좋은 제안이긴 한데 저희가 그 업계를 모르는 입장에서 네. 인터넷 검색만으로 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제이님에게 꿈을 심어주신 네. 익명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왜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갑자기 이렇게 의욕이 생겼냐 하면 그분이 이제 댓글 처음에 초두에 그 당신이 옛날에 뭐 TV였나? 아 맞아요. 그 PD로 PD를 업으로 하셨던 분 사람이다라고 방송 일을 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이제 업의 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맞아요. 내가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아주 기분도 좋고 갑자기 그래? 하면서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저는 그 말 듣고 제이님을 콕 집어서 얘기하길래 나는 아니구나. 맞아. 근데 정말 댓글을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정말 제 얘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라디오는 잘 안 팔리는 걸로. 그때 제 목소리 에너지 발성이었나? 맞아요.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못 따라가죠. 그런 얘기를 또 딱 콕 집어주셔가지고 기분 째죠. 그랬습니다. 네, 그 댓글을 사실 저희가 이제 지우셨으니까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또 얘기 나온 김에 익명으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고 또 다시 한번 잘 읽었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실제로 저희가 뭐 라디오를 앞으로 뭐 하진 않더라도 그 댓글 하나로 제니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댓글은 뭐냐면 지난번에 폴라폼님께서 그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려고 갔는데 없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팟빵에서 만들어준 로고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댓글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라고 이제 대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포스트에 폴라폼님께서 여기 있군요. 제니님 덕분에 봤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커뮤니티로 포스트, 오시면 됩니다. 확인해주세요. 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네, 막둥이가 늘어갈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듣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